자,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목요일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네, 미래 모빌리티 전쟁,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렸죠. 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충일인데 또 쉬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또 생방송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렇게 커피를 네. 1+1 사셔가지고 또 하나를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그 아량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슬자생을 위해서 나와야죠. 네? 슬자생. 슬자생. 네,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자동차 생활, 슬자생. 네. 우리 권 교수님 방송을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아침 방송도 몇 번 출연하시고 그러셨을 때 이제 들어보면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잘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또 학생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죠. 네, 강의 평가 최우수 교수로서. 그래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다니.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런저런 부연 설명보다는 핵심만 딱 설명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격까지 다 치고. 네. 오늘도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별 말씀을. 네네. 자, 이제 6월인데 올 상반기가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올 상반기 자동차 시장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내수는 먹구름. 수출은 맑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내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고금리잖아요. 네.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안 엽니다. 그렇죠. 안 열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자동차는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 1년만 더 타자. 이렇게 소비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그리고 있죠. 내가 바꾸고 싶어도 또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죠. 그저 굴러가면 되지. 뭘 또 제정신이냐.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죠. 네가 정신이 바로 박혔니? 이런 얘기 바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림이 어떤데? 그래서 보통 구매를 미루기 때문에 상반기는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2% 3% 줄었고요. 그래요. 반면에 이제 수출은 친환경차 수출이 괜찮습니다. 친환경차라면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쪽이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쪽이 이제 단가가 꽤 세잖아요. 그렇죠, 좀 그러다 비싸죠. 보니까 수출 대수도 증가하는데 전체 수출액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차나 그 하이브리드 차들이 좀 비싼 게 아무래도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 들어가는 배터리 값이라고 봐야죠. 부품이 많으면 그렇죠. 비싸져요. 네네. 그렇군요. 자, 자동차 이슈 요즘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테슬라 주가가 이제 올 들어 30%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테슬라가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안 팔리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올해가 이제 1분기만 보면 한 8.5% 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죠. 테슬라만 줄었나? 아니면 다른 데는 늘었나? 근데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은근히 늘었거든요. 근데 테슬라만 줄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러면 테슬라가 제품이 안 좋아서 줄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쟁자가 많아진 거죠. 그만큼 이제 전기차 시장에 새로 진입한. 그렇죠. 또 그러면서 이제 경쟁자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밥그릇 사이즈는 크게 안 커졌는데 거기에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테슬라가 먹어갈 한 숟가락을 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만 조금 줄게 돼서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요거를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 진출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중국은 이미 진출했죠. 진출했고. 테슬라의 중국 사업장이 규모가 크죠. 1년에 90만 대 가까이 생산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판매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토종 기업들이 전기차 가지고 테슬라 네 거 밖으로 내놔. 계속 뺏어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 접했지만 중국 그 자동차 시장에도 많은 전기차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잖아요. 많은 수준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번에 그 모토쇼, 베이징 모토쇼, 그때 가셨을 때 뭐 꼬박 그거만 뭐 며칠을 보셨다 그러지 않았나요? 거의 이틀을 봤죠. 이틀을 풀로 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으로 몇 개 회사를 꼽으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 꼽아드릴 수 있는데 한 2, 30개 돼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제조사가 2, 30개가 되고 새로운 브랜드로 따지면 한 50개, 6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한 대씩만 팔겠다고 나와도 벌써
한 10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대만 파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계속 자기들의 덩치를 키워가니 네. 당연히 테슬라도 중국에서는 위축이 되고 우리의 이제 나라 기업도 네. 중국에서 이제 이들의 중국의 이 토종 기업의 공세에 지금 계속 치여서 중국의 사업 비중이 많이 떨어졌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야, 이게 저 중국의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 정말 점입 가경인데 예. 이게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사실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니까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3일부터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3 퍼포먼스 판매를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입니까? 그 모델 3는 이제 중형 세단인데 네. 여기에다가 퍼포먼스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 그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 중국이 1년에 자동차 몇 대 생산하는지 혹시 상상하십니까? 참고로 우리나라를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는 생산 대수 410만 대 정도 되고요. 410만 대. 그중에서 국내 시장 네. 1년에 한 180만 대가 국내에 판매가 되고 네. 나머지 260만 대 정도는 이제 수출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1년에 대체 몇 대를 만들까? 거기에 한 10배, 15배, 20배 정도 되지 않을까? 20배까지 가면 이제 8천만 대 되니까 너무 많은 거고 너무 많고. 3,100만 대를 만듭니다. 와, 거의 10배,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3,100만 대를 만들어서 네. 그중에 2,700만 대를 중국 시장에 팔고 어. 나머지 한 510만 대 정도를 해외로 수출을 해요. 네네. 근데 수출을 하는데 그중에 한 140만 대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네,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 대수가 친환경차 다 포함해 가지고 네. 1분기에 대략 한 24만 대 정도 했거든요. 네. 그중에 전기차만 뽑아보면 10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1년에 140만 대의 전기차를 수출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올해는 더 늘어날 거예요. 아. 근데 이 차들 다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게 궁금한데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은 동남아하고 남미예요. 동남아, 남미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동남아 뭐 태국 같은데 여행 가면은 네. 지금 흔하게 볼수 일본 있습니다. 도요타 뭐 그렇죠. 일본 차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보통 이제 일본산 픽업 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시장을 중국의 전기차가 하나 둘씩 흡수하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도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내연기관 중심의 일본 차를 다 뺏기겠네? 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일본 기업 3사가 네. 야, 손잡고 전기차 시장에 같이 대항하자. 라고 해서 동남아에서 이제 힘을 합치기로 한 거죠. 우리가 저 태국 여행 가면은 가이드가 네네네. 자,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그 고가차도 여기는 일본의 그 도요타에서 말이죠. 네, 이걸 해주는 조건으로 뭐 만들었어요. 뭐 이런 네. 얘기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도 이런 동남아 시장에 엄청난 이런 물량 공세들을 하겠네요. 지금 이미 시작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0만 대 수출을 어디에 많이 하냐고 봤더니 네. 동남아하고 남미에 많이 하는데 올해 한 200만 대 이상 늘어날 거예요. 네. 근데 그 차 또 어디 가겠냐 이거죠. 그 똑같이 동남아하고 남미로 갑니다. 네. 그리고 유럽으로 가고. 아, 그 얘기는 이 중국이 수출에 눈을 돌려가지고 미국을 못 가니까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네. 다른 나라에서 가장 경쟁자로 삼을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목하는 네네. 야 니네는 우리의 경쟁자야 라고 하는 게 한국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볼 때는 일본 차는 아직까지 조금 격차가 있다고 보는 거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만들어서 동시에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네. 전기차 경쟁자가 있네? 한국이네? 해가지고 우리 현대기아를 지목하면서 그냥 경쟁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들의 강점은 가격이죠. 가격이죠.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을 못 따라가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진출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을 자리 잡고 있음에도 네. 중국이 뒤늦게 들어오면 역전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경쟁력이 있다 하면 이제 동남아나 남미에서도 네. 중국차에게 뭔가 관세를 인하해 주거나 그런 어떤 뭐 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그렇죠. 이제 그런 나라들은 중국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시장을 개방하지만 네.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궁극적으로는 현지에다가 공장을 지을게. 네, 그렇게 현지에 짓겠다. 그렇죠. 그래도 노동력을 니네는 그렇죠. 제공해 달라. 투자해 주는 거니까. 윈윈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막을 네.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열어줄게. 대신 투자 많이 해라.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많이 책정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을 키워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중국차들의 어떤 전기차 특히나 전기차만 그렇습니까? 중국차 중에 뭐 하이브리드나 수소차
이런 차들도 좀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나요? 수소는 아니고요. 수소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친환경차 그러면 네. 우리 저 나부장님께서도 네. 보통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가 전기차라는 범주와 친환경차 범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네.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은 뭐 LPG라든가 배출가스 같은 적은 LPG. 네, 이런 차들을 저공해 자동차에서 같이 친환경차의 범주에 묶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건 네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차만 따로 분류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부문에서 이제 중국의 공세가 네. 막강한 거죠. 그렇군요. 친환경차 요즘 LPG 차량들도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연비도 좋아지고 게다가 이제 LP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톤 디젤 트럭이 단종되면서 네네.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선택을 하죠. 그렇죠. 네, 네. 수도권 대기 환경 미세먼지 제거 차원에서 더 이상 수도권에서는 디젤 트럭 구매를 네. 금지시킨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모든 게 이제 지구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중국차 뭐 동남아 남미 시장을 지금 뭐 거의 석권은 아니지만은 많이들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국 비아디에서 우리 돈으로 이제 1,000만 원대 신형차를 내놓으면서 네네. 이게 이제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를 접했는데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인가요? 여기서 샤오펑. 반값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차 갖고 계시죠. 네. 전 세계 모든 소비자가 내연기관차를 살 때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가격대가 있어요. 그게 보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2,500에 3,000 정도면 그 네네. 가격대에 있는 자동차를 가장 많이 사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중화되어 있는 가격대인 거죠. 네. 전기차도 이 가격대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되죠. 근데 됩니다. 어떻게 돼요? 되는데 그럼 배터리 위에 앉아서 그냥 되는데 네. 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어떤 특정 국가가 보조금을 많이 잡아주는 경우 이게 가능하고 그렇군요. 두 번째는 보조금이 없을 때는 제조사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마진을 네네. 아예 내가 박리 담회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낮출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비아디도 그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대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00만 원대 그러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1,100만 원?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네네. 1,999만 9천 원입니다. 야, 요거 마트 가면 많이 보는 건데.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2천만 원 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정도의 소비자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네. 그건 대단한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 시장에 이제 뭐 샤오펑도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네.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그 K사가 최근에 소형 전기차 내놓으면서 네. 2천만 원대 가격을 해보겠다. 어. 물론 가격대는 3천만 원인데 괜찮은데요? 최대한 특정 지역의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 2,990원. 2,900만 원 된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가격대 안에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내가 내연기관차를 살 가격으로 네. 전기차를 사는구나. 이제 가격 부담이 없어졌구나라고 판단하겠죠. 이 가격이 이렇게 이제 정말 대중화가 되면은 엄청나게 전기차로 많이 이제 거의 넘어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가격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네.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당신은 2년 뒤에 새 차를 살 겁니다. 어떤 걸 가장 우선 고려하시겠습니까? 그러면 2년 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격은 저 밑에가 있어요. 디자인, 브랜드, 네. 평판, 뭐 연비 이런 거 막 얘기합니다. 네. 그다가 이제 그게 1년쯤 지나가도 변동이 없어요. 6개월까지도 변동이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달에 삽니다. 네. 그러면 저 밑에 있던 가격이 쑥 올라가서 가장 1등으로 자리를 잡니다. 그러네요. 네. 역시 이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무섭죠. 그만큼 지금 네. 치열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테슬라는 중국을 노리고 있고 그러면 중국은 어디로 파나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동남아나 남미 시장을 보면은 그 노후된 차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차량을 만약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거죠. 주고 또 아니면 박리담회로 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순식간에 많은 전기차들이 이 남미와 동남아 시장에 확 진출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산업은 우리는 그냥 지금 편하게 스튜디오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네. 민족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색채가 가장 강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새로운 신산업이거든요. 네. 그럼 과거에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았던 국가도 이 산업에 진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는 지금까지 일본이나 한국에 CKD 공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체를 주면 거기에서 조립해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부들이 직접 만들겠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산업에 직접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 네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지간하면 걸어 잠글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네, 미국이 IRA로 전기차를 걸어 잠근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여기서만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오는 건 인정하지 않겠죠. 인정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가 우리한테는 불리한 측면이에요. 네네. 이게 이제 가격은 그렇고 가격 대비 성능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능은 평준화돼 있어요. 평준화. 네, 무슨 얘기냐면 전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모터하고 배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뭐 용량과 어떤 소재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배터리는 쉽게 보면 연료 탱크 같은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은 탱크에다가 연료를 많이 담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모터의 성능은 평준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회사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저 나선홍 아나운서께서 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초기에 밟았을 때 그냥 훅 튀어나가게 만들어 줄까? 아니면 초기에 밟아도 그냥 천천히 가게 만들어 줄까? 이건 그냥 제조사마다 그 차의 성격에 맞게 설계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평준화가 돼 있다. 아, 평준화돼 있다.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 전기 자동차의 그 연비 네.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가득 충전했을 때 2,000km 간다고. 막.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저는 그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그랬더니 연비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전비로 따지면 1kW당 킬로와트 시당 한 9.3km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효율입니다. 우리나라 차가 지금 가장 한참 저기 언제 충전 잠깐만 나 기억이 뭐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 차 중에 가장 그 효율이 높은 차가 킬로와트 시당 6.3km 가요. 네. 근데 여기는 9.3km 가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하이브리드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니까 네네. 그러니까 충전된 전력이 다 소진되면 하이브리드로 바뀌는데 그것도 보니까 열 효율이 46%예요. 여기서 열 효율 46%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한 36% 7% 됩니다. 네. 가장 좋다는 일본의 도요타 엔진도 41% 간신히 달성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그렇게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나? 엔진 쪽에?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나와봐야. 그리고 중국의 뚜껑을 열어봐야. 네, 중국의 연비 시험 기준이 우리보다 대단히 조건이 완화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험을 하면 100km 가요. 근데 그 차를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와서 시험을 하면 한 70km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아 그렇게 뚝 떨어지는. 그렇죠. 이제 연비 시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조건에 따라서. 중국이 조건이 대단히 완화돼 있어요. 네네. 우리는 강화돼 있고. 네. 우리는 꽤 잘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아 우리 조건으로 해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11시 25분. 띵동댕! 띵동댕!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헤드폰을 안 쓰셔가지고 소리가 안 쓰셔도 돼요. 네. 그 벨소리. 네네. 학교종 소리. 네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아직 퀴즈 나가지도 않았는데요. 네.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교수님께서 네네. 그 중간고사 출제하듯이 네. 좀 중간고사는 좀 쉽잖아요. 네. 좀 기말고사가 어렵습니까? 중간고사가 어렵습니까? 기말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중간고사 내주시듯이 네네. 한번 출제를 해주시겠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나갑니다. 친환경 자동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O. X. X. 네. 아우 저 M본부에서 네. 지금 그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MC로. 네. 이 TV에서 살짝 노리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한번 살아남아 볼까요? 살아남아 볼까요? 자, 친환경 자동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힌트를 좀 드려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죠. 쉬운 네,문제인데. 미세차 맛있네요. 협찬 상품. 네네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이 연두색 번호판이 최근에 등장했죠. 등장하기는. 가끔 보셨죠? 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저 뭐지? 눈에 확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오죠.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게 일종의 너치 효과 노리는 건데 사람들이 보고 네. 눈치 봐가지고 네네. 잘 안 쓰겠지 아. 이런 건데 이제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인식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네. 우와 연두색이다 막 그랬는데 저 사람 법인차네 막 그랬는데 네. 점점 야 저 회사 좋은가 봐. 저 비싼 차를 타고 그러네. 다니는데 지금 그렇게 이미지가 그럴 수도 바뀌고 있겠네요. 있어요. 네네. 번호판으로 좀 그런 걸 노렸군요. 네. 네네. 색이 예쁘다는 평가가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런 제- 평가들이 많습니다. 제 흰색 번호판도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도 은근히 계십니다. 네네. 자,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네, 문자로 또 전화 연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입니다. 네,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님 모시고, 오늘 그 전기차 또 친환경차, 중국차 시장 또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상반기 어떻게 이렇게 시장들이 흘러왔다 이런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좀 전에 이제 반짝 퀴즈를 드렸는데 네. 교수님께서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출근을 안 하셔서 이제 조금 정답이 덜 오겠다 그랬는데 권영주 교수님 멋져요라고 지금 정말이에요. 여기 그래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니 몰랐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멋지셔도 되는 겁니까? 완전 매력 덩어리 네, 이렇게 네, 문자 매력 덩어리죠. 네. 겸손하지 않아요. 3689번님은 교수님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도 있어서 필기를 해가면서 듣고 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드릴까요? 이분? 그럼요. 네네. 주셔야죠. 3689번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튜브에는 네네. 협찬 상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 반쪽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친환경 자동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인데 와 오늘 오답이 빗발치는데요. 그래요? 이거 웬일입니까? 오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아까 좀 연두색 번호판 얘기를 좀 너무 흥미 위주로 즐겁게 했더니 이렇게 들어오네요. 제작진은 이제 당첨자 고르기가 쉽죠. 그러네요. 네, 7894번님이 요즘에 친환경차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공기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아요. 예. 그러셨고 더 많아져야 됩니다. 특히나 그 버스 그렇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디젤이 사라지고 이제 CNG로 바뀌고 지금 이제 최근에 전기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공기질이 더 좋아졌죠. 왜냐하면 운행 거리가 많은 차일수록 전동화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업용 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버스, 트럭 네. 이쪽으로 이제 전동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죠.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LPG로 네. 운행을 했었고 최근에 보니까 택시도 많이들 이제 전기차로 네, 전동화하고 있는데 이제 하고 그 계시는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네네. 어떤 분은 전기차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 충전하는 시간에 돈 벌어야 돼 해가지고 그냥 내연기관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또 이게 전기차를 한번 타시잖아요. 네. 그럼 완전 매니아가 되시죠.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뭐 네네. 있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파이강을 어떤 건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전기차 이제 처음 딱 운전하시고 며칠 있다가 이렇게 카센터 옆을 지나가시면서 네.
쓰이고 한번 웃고 지나가셨죠. 갈 일 없으니까. 김 사장 네. 보고 싶으나 내가 갈 일이 없네. 네네. 그런데 대신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은 정비 일감이 줄어서 그렇죠. 아 그런 대책을 또 세워야죠. 아픔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기 자동차 타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변에다가 추천하는 확률도 높고요. 네. 재구매 확률도 내연기관 차보다 월등히 높아요. 아, 추천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추천을 하세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자, 뭐 버스 그렇고 택시도 그런데 그 군대 군용차는 어떻습니까? 최근 군용차도 네. 친환경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전투용 용도로 해요. 전투용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전투에 나갔는데 네네. 뭐 포위가 됐다든가 해서 고립됐을 때 네. 그러면 에너지가 없잖아요. 기름 그렇죠.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못 할 하잖아요.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면 어떤가? 아, 괜찮네요. 라고 해서 수소로 많이 돌았습니다. 수소로. 예, 그러니까 수소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비로 탱크를. 그 평소에는 이제 그 뭐 휘발유입니까 경유입니까? 주로 경유를 쓰죠. 경유를 쓰죠. 네. 이제 그러다가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는 수소로 돌아선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를 만들어서 네. 실제로 현장에 투입을 해보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경유를 가져갔을 때 이제 보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수소를 가지고 어디 야전에 나가봤더니 네. 기름이 떨어져도 수소 탱크에 조금만 예비로만 갖고 있으면 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기를 만들어낼 수 그렇죠.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전자장비에다가 뭐 무기를 쓴다든가 네네. 이제 그런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수소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 군용차 얘기하니까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생각 안 나세요? 네네. 옛날에 아시아 자동차 록스타라고. 아시아 자동차. 네. 네네. 그때 이제 그 옛날에 군대 가면 그렇죠, 그렇죠. 장교분들이 타고 다니는 걸 옆에서 이렇게 넌지시 바라보면서 운전병을 되게 부럽게, 부럽게. 쳐다봤다. 네, 그들이 가면서 이제 한번 쓱 쳐다봐 주죠. 언제 걸어오니? 아,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군용차를 예전에는 남의 나라 기술로 개발을 하다가 지금은 수출해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요즘 기억하시는 분들은 레토나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레토나로 군용차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네. 군토나라 그랬죠. 아. 그래서 지금은 해외에다가 수출할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네네. 그런 자문도 좀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스펙을 정할 때 네. 이제 어떤 조건에 성능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가끔 이제 물어보면 얘기는 해주긴 하죠. 네네. 최근에 이제 뭐 드론도 뭐 대세로 등장해서 예. 이 국방의 어떤 드론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얘기도 하잖아요. 네. 이미 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드론은 뭐 전쟁에서 이미 쓰일 정도로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부대가 별도로 창설되고 뭐 이런 거 보면 네. 이제는 단순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전 자체가 네.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상 가까운 데로. 네. 자, 이렇게 우리 권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심지어 필기도구를 챙겨가지고 지금 적으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아, 그렇군요.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5278번님이요. 전자파 영향은 없나요? 전기차가 이렇게. 예, 전자파 시험 다 합니다. 다 해서 그 전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네.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인체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 차라리 전자레인지가 더 전자파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정도예요. 오히려 전자레인지가.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해가 팍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런 말씀이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모빌리티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 수소차와 전기차의 차이점을 딱 큰 줄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쌀과 밥입니다. 쌀과 밥? 네, 수소는 쌀, 전기는 밥이에요. 쌀은 갖고 있으면 언제든 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밥은 가지고 있으면 안 먹으면 쉬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쌀은 쌀의 형태로 장독에 보관해 두면 1년이든 2년이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밥의 상태로는 장기간 보관이 어렵죠. 불가능해요. 네네. 그러니까 밥이라는 것은 전기라는 것은 지금 바로 만들어졌을 때 바로 써야 돼요. 네. 근데 에너지라는 건 비축해놓고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집에 쌀독에서 쌀이 있어야 퇴근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쌀 떨어지면 쌀을 또 주문해다가 오랜 시간 동안 보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는 보관해 놓고 써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소라는 거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쌀이에요. 네, 그래서 수소를 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저장성이에요. 저장성. 네, 저장이 용이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네네네. 그래서 수소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네. 직접 수소를 만들어서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소 전기차로 보는 게 아닙니다. 수소라는 전반적인 에너지 생태계 위에 그러면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자동차를 보는 것뿐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수소를 사용하는 발전소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TBS 건물에서 그냥 수소 연료 전지를 갖다 놓고 네. 이 자체에서 발전해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더 이상 전선 들어오지 않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자립하자라는 측면으로 수소를 보는 거죠. 뭐 제 동료긴 한데 여기 TBS의 그 동료 한 분이 수소차를 어때요? 그 수소차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는. 좋죠. 그래서 제가 수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언합니다. 반경 100km 이내에 충전소가 있는지를 살펴라. 여기 상암동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용 가능하죠.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사고 싶은데 네. 이제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 충전할 곳이 없으니까 마땅치가 아직도 그 충전소나 이런 인프라가 좀 많이 좀 부족한 늘려가고 현실이죠. 있는데 넉넉하진 않죠. 왜냐하면 전기는 전기 자동차는 우리가 지금 산업이나 공공건물에 다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다 있죠. 그러니까 원래 초창기에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공존했어요. 네. 공존했는데 휘발유를 기름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정유를 기름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유소에 땅을 파가지고 탱크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누구든 쓰게 만드는 게 더 빨랐느냐 아니면 전신주를 계속 심어서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충전해 주는 게 더 빨랐느냐. 주유소가 훨씬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 부문은 화석 연료. 그다음에 산업이나 고정된 건물은 전기. 이렇게 양분됐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기 씁시다 해가지고 오는데 지금은 전국에 전선이 안 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선 연결해서 충전기만 만들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수소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밑에 근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는 토끼와 거북이다. 토끼와 거북이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는 천천히 하나씩 가는 거북이고 배터리 전기차는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는 토끼다. 교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수소차가 좀 더 이 시장이 확대돼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부문에서 독립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동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중동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제 수소인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2018년에 출시된 현대차 넥소. 넥소밖에 없죠. 유일하죠 이게. 넥소밖에 없는데 트럭도 있긴 있어요. 있어요? 수소 열전지 트럭이 있는데 너무 비싸서 아직까지는 많이 못 사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제 제조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초기에 넥소 사셨던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보증 수리 기간이 끝나니까 부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제조사가 그래서 내구성을 늘리는 데 많이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아마 3세대 수소 연료전지가 이제 탑재가 되면 훨씬 더 이용자 관점에서는 이제 고장이 안 나고 이제 오래 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2026년 생산 목표로 세계 최초 수소 전지를 사용하는 슈퍼카를 내놓겠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이름이 N74. N74는 N은 남양입니다. 경기도 남양. 경기도 그 남양. 그렇죠.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는 동네 이름이 남양이에요. 그쪽이 이제 화성인가요? 그렇죠. 화성 남양. 그래서 이제 남양연구본부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N이군요. 앞에 N을 그냥 남양으로 쓴 거고요. 74는 포니가 만들어진 해라고 보시면 돼요. 1974년. 그렇군요. 포니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저도 이제 아버지 손잡고. 그렇죠. 그때는 그 이렇게 출고할 때 말이죠. 갖다 주지 않았어요. 탁송이 없었고. 가서 차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울산에 그 하루
전날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아버지하고 같이 자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침에 그 차를 끌고 나오다가 아버님이 좀 운전이 서투르셨어요. 네, 한번 큰일 날 뻔했던 그런 또 생각도 나고요. 어렸을 때 꽤 사셨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포니를 집에 가지고 있을 정도면 네. 상당히 사는 집이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저 좀 조그만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셨네요. 부럽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 전혀 그런 저는 자랑하려고 그런 게 구경만 아닌데. 했습니다. 네네. 소독차 따라다니면서. 근데 이래서 그 모양을 이제 현대적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결국 수소가 얼마나 고성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수소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 얼마든지 파워적으로 네. 좋은 효율과 성능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추진 의지. 추진의 의지. 네.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 표명하는 수소를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네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디자인에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뜨겁다면서요? 디자인은 이제 우리 포니 모양 나오면 아 폰이 그대로. 네. 우리는 알지만 네. 요즘 젊은 세대는 포니를 몰라요. 그러니까 포니 모양을 내놓으면 우와 새로운 디자인이네. 아 그렇게 됩니까? 이게 레트로 디자인. 아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한 바퀴 도는 거구나. 그렇죠. 복고풍이죠. 아 그러네요. 우리는 옛날에 봤던 차인데 이거 브리샤 옛날 그거 기아 브리샤 그거 야 이게 브리샤가 뭐예요? 이렇게 또 얘기. 산들바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는 추억이지만 네. 젊은 세대한테는 새로운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요즘 레트로를 다시 이제 부활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레트로 전략이네요. 그렇죠. 네, 네. 디자인은 돌고 돕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레트로 자동차들이 좀 인기가 많죠. 네, 보통은 30년 주기로 돌아요. 네. 좀 있으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 SUV 같은 경우도 이제 벤츠의 그 유명한 차 그것도 이제 도시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완전 각져가지고 예. 군용 차량처럼 말이죠. 그런 거 있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H사의 S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갤로퍼를 모방했다. 갤로퍼. 서쪽으로. 왜 동쪽은 바다밖에 없어가지고. 야 정말 그 갤로퍼의 향수를 자극하는. 갤로퍼 광고 기억납니다. 해가 지는 서쪽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 몽골 사막을 지나서 네네. 유럽까지 점령하자라는 컨셉이었죠. 그때 누구였죠 모델이? 모델까지는 기억이 잘. 모델까지는 뭐 제가 뭐. 네, 그렇군요. 네, 그거는 기억나네요. 그 주윤발이 그 음료 광고. 그럼요. 예. 사랑해요 밀대 이거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 키스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현대차가 세계 수소 전기차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비결 이게 이제 이런 의지도 또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네. 수소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네. 지금 한국, 일본, 중국도 들어와 있나요? 중국이 수소 산업 규모는 더 큽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이제 인구가 난 좀 중국만큼 수소차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 그다음에 독일. 이쪽이 수소를 열심히 하는 나라인데 특히나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도요타하고 한국의 현대자동차하고 둘이서 수소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일본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벅찬가 봐요. 혼자 끌고 나가기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러면 두 나라가 국가 간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도요타하고 현대자동차가 손을 잡으십시다. 한일. 네. 그래서 어차피 홀로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협력 관계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죠.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수소 연료차 특허의 20%가량을 도요타가 점유하고 있다. 네, 도요타 수소를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요. 도요타는 궁극의 목표가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아예 수소 도시를? 기반의 도시를. 모든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 건 수소로 전기 만들어 쓰고 자동차도 수소로 이동을 하고 바이크도 수소로 가고 집에서 쓰는 냉난방 죄다 수소로 하고, 수소로 가고. 그러려면 수소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 해서 수소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디에 만들고? 후지산 기슭에 만들고 있습니다. 후지산 기슭에. 중산간 지역에 해발 700m 지역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3만 명의 인구를 거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도시로 문화생활도 다 할 수 있고 뭐 병원 다 하고 학교도 있고 아예 도시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수소 그러면 과거에 수소폭탄
이런 그런 폭탄의 이미지, 예. 뭐 폭발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게 관계는 없어요. 엄청난 네. 에너지의 어떤 대변혁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 에너지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누구든지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만 갖고 있다면 네. 누구든 전기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수소만 가지면 되잖아요. 네. 그걸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수소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수소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연료전지도 네네. 이제 같이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아 이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를 그렇죠. 좀 많이 알려야 되겠네요. 예, 이게 기체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네. 무언가 이렇게 폭발의 위험성을 생각하시는 순간 네. 폭발 이미 할 때 없어져요. 아, 무서운 얘기인데 재밌게 하시네. 예,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걸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네. 이미 공기 중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얘는 폭발하는 게 아니라 보통 만약에 진짜 폭발하면 탱크가 찢어져요. 아, 예, 찢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근데 네네. 더 위험한 건 휘발유가 더 위험해요. 아 그래요. 액체 상태니까 불 붙으면 불 붙으면 이게 이제 그 그렇죠, 쫙 퍼지죠. 하체로 다 가서 네. 자동차가 화재 위험이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소폭탄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을 때 네. 지금 그 친환경차 소위 말하는 그 전기차를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제주도에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조금 전에 이제 일본도 그 후지산 기술계 이제 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가 있다면 뭐 그런 그게 제주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는 지금 배터리 전기차를 많이 보급했잖아요. 네. 근데 제주에서 쓰는 전기가 육지에서 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육지에서 만든 원자력으로 만든 에너지가 와요. 그러니까 제주도 에너지 독립을 하고 싶은 거죠. 자체적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수소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아 수소를 직접 생산해서 네.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제주도가 쓰자.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도시에 네.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큰 개념으로 보면 특정 국가가 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만들어 쓸 수 있다. 아. 한국이 더 이상 중동의 기름에 의존하지 네네. 않고 에너지를 독립할 수 있다. 우리의 중동 문제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슨 관계냐 대체. 네. 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지. 저들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기름값에 영향을 받느냐. 그렇죠, 그렇죠. 떼어내자. 좋습니다. 라는 게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예전에 그 이영애 씨가 산소 같은 여자 뭐 그랬잖아요. 네. 수소 같은 남자 그렇죠. 권영주 교수님과 오늘 네. 함께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더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친환경 자동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교수님? X입니다. 네. 엑스맨이었습니다 제가. 네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에 그렇죠. 한해서. 사업용 자동차. 네, 네. 그렇습니다. 선물 당첨자 1001번 3689 1746 0632 1533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수소차 얘기 또 전기차 얘기, 친환경차 얘기, 네,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